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한번 했던 이준석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이제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면서 보여진 게 이준석의 영향력은 당에서 최소한 당원들 사이에선 거의 없다. 이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 총선에 이준석 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박 기자가 봤을 때는 이준석 씨가 공천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일단 그거를 말하기 전에 이 천하람 뭐야 변호사? 네,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가 이준석의 소위 대리인으로서 이준석이가 자기가 이 천하용인이라는 네 마리 말을 이렇게 뭐 마부로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천하람 변호사가 얻은 그 득표율은 기존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얻은 그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그 바른정당 세력이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바른정당 세력, 더 엄밀히 하면 이제 바미당 내지는 새로운 보수당 세력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준석 씨의 뭐 여론 선전전, 선동 이런 거에 이제 현혹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과 이렇게 동년배, 소위 말하는 2030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기존에 유승민 씨한테 보냈던 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엔 그냥 천하람 변호사한테 옮겨간 것뿐입니다. 이준석이 천하용인 데리고 다니고 뭘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지지율 그대로 그냥 득표율로 나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냐? 이준석이가 그렇게 전략가고 이준석이가 그렇게 똑똑하면은 대체 천하람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왜 이랬고 천하용인에서 용인은 왜 아무도 최고위원이 되지 못했느냐? 그리고 최고위원 득표율도 보시면은 허은하, 김용태 10% 못 넘었어요. 안 됩니다. 지지율이 득표율이 최저입니다. 뭐 정미경도 있지만 정미경 전 의원도 있지만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이기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론 좀 상대적으로 이 천하용인 중에서는 득표율이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만 거기는 성남시의원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바로 이준석의 한계, 유승민의 한계,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의 한계다.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이 착시현상,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왜 당대표가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 너무나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데 대체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표심이, 그 민심이 그때 당시에 절묘하게 이준석이라는 인물한테 일부 투사된 것뿐. 근데 여기에서 이준석 씨가 이제 자가 발전, 자아 도취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한 대목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내가 이 대선판을 주도해야 되는구나. 역시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아니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런 체제 정비를 하고 새로운 유력한 인사들을 국민의힘으로 다 끌어들여 와서 정말 이 경선을 흥행시키고 거기에서 선출된 후보가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이준석한테 투사를 한 건데 이준석은 내가 주인공이다. 대선 후보들 다 필요 없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비단 주머니 줄 거다. 뭘 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만 줬지. 아니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대통령 그 빨간색 후드티 입혀놓고 뭐 사진 찍고 싶으면 뭐 얘기해 주세요. 요런 거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저거 이준석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원래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준석 씨가 이 전당대회 기간에 그 소리를 냈습니다. 대선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거부하고 싶은 미래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자꾸 뭐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만 가고 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소위 말하는 텃밭이라는 곳에 가서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나는 근데 윤석열 후보와 달리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전을 했다. 그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TK 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0.73, 0.76%포인트 차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냐면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텃밭이라고 하는 것을 더 든든하게 다져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토끼를 완전히 하게 잡아놔야죠. 그러면 이건 우리 집토끼, 우리 텃밭. 외면합니까? 모른 척합니까? 무시합니까? 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연출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구 경북 주민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세고 지지세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운집한 인파도 더 많을 거고 거기에서 어퍼컷 세레머니 하면은 그 사진 찍으면
언론 지면에 장식을 할 거고, 윤석열 인기가 이렇게 있구나 하고 그런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반면에 이준석이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달리 다른 지역을 본다고 했을 때, 네. 누가 국민의힘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준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공이 이준석이었으면 지금 뭐 천하용인인지 뭐 용천 뭐 마인인지 뭐 그 말들이 어디 지도부에 입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지도부에 입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천하용인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했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민심은 자기들한테 있다. 개혁보수한테 있다. 근데 개혁보수 호소인들 지금 다 어딨냐 그겁니다. 아니 개혁보수를 호소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유승민, 이준석 씨가 얘기했던 그 민심은 대체 어디로 가버렸냐 그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니 너네들이 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지 않느냐.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갖다가 바꿨지 않느냐. 당원 100%로 요 소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에서 누적된 이준석 씨의 착각, 그리고 이 이준석 씨의 착각에서 비롯된 이준석 씨의 주장들에 현혹된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있던 착각들이 이번 전당대회로서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그렇죠. 이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천하람이 받은 그 득표율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준석이 그동안에 별짓을 다 했어도 결국에는 그냥 기존의 유승민 지지율이 그대로 간 것밖에 없다. 그겁니다.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 씨가 받았던 지지율이 11% 내지 2%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를 계속 때리는 그 와중에 뭐 일부 이탈표. 안철수 의원이나 천하람 변호사나 이쪽한테 간 표가 조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대체 이준석의 전략, 이준석의 책략, 이준석의 역할, 이준석의 기여는 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계속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계속 있는다? 이 사람이 과연 미래는 밝을 것인가? 아니면 어두울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준석 공천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천을 저도 져요. 저도. 그러니까 공천 주고 지는 게 뭐 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공천을 주면 총선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 집토끼를 잡아야 이 총선은 이 퍼센트가 저번 총선 때야말로 그 공천 논란이 뭐 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 전신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퍼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영향이 있죠. 굉장히 그 이제 정권 잡은 쪽이 힘이 셉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잘했으면 좀 더 이겼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차이를 좁혔거나. 대개 수도권 퍼센트는 총선만 2, 3%에서 막 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준석을 만약에 공천 준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힘 다른 후보, 자기가 사는 동네 후보한테 화풀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천을 줘도 문제, 공천을 배제해도 문제, 경선을 붙여도 문제. 여러 가지 한마디로 문제적 인간이다. 그렇죠. 이준석뿐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는 문제적 인간이다. 누구한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원과 그 지지층 입장에서 정말 골칫거리다. 왜냐하면 이게 공천이 이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유승민 씨가 그 전당대회 날 그 결과를 접하고 자기 페이스북에 딱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벌써부터 공천 협박을 운운했습니다. 윤석열 사당이 된 국민의힘은 공천 협박을 계속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공천이라는 최대 관심사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으면 일단 잘 하라고 먼저 축사를 해주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인간의 도리 내지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조차 축하를 해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도 축하를 했다는데 축하를 해줬어요. 우리가 잘 얘기해보자고. 유승민 씨는 사실상 저주성 발언을 했습니다. 공천 협박을 하고 국민의힘은 드디어 윤석열 사당이 돼버렸고 어쩌고 저쩌고 벨소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렇게 자꾸 뭐 소위 유은혜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민의힘과의 이런 협조 체제를 흔들고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 지분의 자기 계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공천을 받게 하려고. 공천을 받게 하면 뭡니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뭐 다음 대선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거였다 그겁니다. 개혁 보수 벨 보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계속 해온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심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주느냐? 공천을 객관적으로 줄 수가 없다. 공천할 수가 없다. 왜냐? 그동안에 이들이 해왔던 해당성 발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죠. 해당. 당원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당의 협조 관계를 또 와해하고, 이런 위험한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다음권 징계 기간입니다. 지금. 그렇죠. 징계라는 게 뭡니까?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좀 이런 네. 벌을 받는 거야. 네. 하고 한번 벌을 받은 사람은 자숙하고, 그렇죠. 반성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과연 설사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언행 중 어떤 게 잘못돼서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아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씨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스스로 흑화해가지고 벨소리를 다 하고 다니고, 전대 기간에도 어쩌습니까? 벨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징계를 받은 이유가 그냥 누구 막 욕하고 이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접대잖아요. 성접대. 성상납 의혹 대응 과정에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렇죠. 왜냐? 그 해명이 너무나도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근데 유승민계가 공천을 받지 못해도, 공천에서 배제돼도,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을 당해도, 애초에 근데 학살을 뭡니까? 학살을 당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만약에 나가면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인데, 이 계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애초에 깡냥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안 줬다고 해서 그렇죠. 그걸 공천 학살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들 주장대로 공천 학살을 당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시면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이 받겠죠, 공천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 기간에 윤핵관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날려버려야 된다며. 유승민의 대리인, 이준석의 대리인의 천하람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 윤핵관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명분을 뒤집어 써서 얘네를 날려야 된다니까요. 당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명분은 차고 넘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좀 이제 여론에 그 여론이라는 거는 여론이라는 이름을 덮어 쓴 역선택.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그 지지층 반보수 세력. 지지층의 공세, 네. 이것 때문에 언론 지면을 장식하여서 결국에는 당 지지율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이걸 우려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골칫거리고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 공천을 솔직히 줄 만한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뭐 이준석 씨는 이 젊은 나이에 그 뭐 자기는 험지라고 하는 저 노원에서 3번 공천을 받아서 모두 패했습니다. 노원에서는 이긴 분이 있죠. 그 홍정욱 전 의원이라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노회찬 전 의원을 아마 꺾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번에 공천 받은 4번째인데 아마 질 거예요. 아니,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무소속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물론 정치인한테 인지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준석 씨의 정치 인생, 그 짧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가 2011년부터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로 참여를 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요 정치 인생을 봤을 때 대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룬 게 뭐냐? 대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 앞에 혹은 자기가 어디 출마할 지역구 주민들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했다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그게 과연 이준석의 뭔가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그 이준석 씨가 당 대표를 하는 동안에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왔고 이준석 씨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이 전당대회 결과도 지금 우리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뭐고 실력은 뭐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는 결국 스스로한테 달렸는데 지금까지 이준석의 12년을 봤을 때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요번 시간, 그러니까 이준석 씨 얘기가 나오면 길어져요, 방송이. 죄송합니다. 왜냐면 할 말이 많아요. 너무 많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준석 씨가 그런 거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면 말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